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방송에 이어서 또 네. 바로 또 뭐 주제 없이 그냥 네, 한번 연말에 네, 떠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막 예. 해보겠습니다. 주제 없이. 예. 자, 일단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국제 왕따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관들이라든지 네.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래도 지금 와서 비교해 보건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던 여러 분들에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실력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실력이 있었던 분들인데 좋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 예. 그 장관 후보로 오셨던 예. 그 지금 제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인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뭐 CIA 스파이라는 식으로까지 몰아가면서 예. 그분을 내쫓았죠. 사실은 예. 그분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떠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 없는 반대들이 그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얘들이 계속 입장이 바뀌는데 그렇죠. 본인들 생각, 그러니까 나라 생각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는 국가의 거라. 큰 틀에 대한 생각을 서로들 사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요즘 가끔 드는 생각이 예. 고등학교 저희가 정치 경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렇죠. 옛날 세대라서요. 예. 그때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당의 그 설립 목표가 예. 정권 창출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건 그냥 탐욕 집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당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게 애시당초 목표가 돼야지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이라고 배워버리니 예. 그게 뭐 정당의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유능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네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는 걸 봤을 때 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위기감은 없었죠. 아비규환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다 하면은 그래도 뭐 항상 뭐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기를 대신할 유능한 인사를 이제 장차관에 앉혀서 네. 이렇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수영에 이제 네, 아시아의 인어셨던 네. 그분을 또 무슨 또 장관에 앉힌다. 뭐 실제로 보훈 인사 차관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제2차관으로 이제 지금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예. 뭐 보훈 인사죠. 뭐 예전부터 노무현 시절부터 예. 열심히 뭐 활동해 오신 분이라 뭐 한 자리를 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박태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뭐 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상황이 맞는 게 아닌가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아니 모르겠어요. 뭐 능력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예. 뭐 보훈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것들이 예.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나. 그것이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예. 보훈을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의식이,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본인도 전제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판인 이제 거죠. 울산 시장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 사실들이 이제 여러 네. 정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있죠.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예, 있는 이제 뭐 중이죠. 친구니까 뭐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탄핵감이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선거 개입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선거 개입을 한 건데.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그 열심히 활동하시던 모 여성 의원께서 지금 예. 뭐 곧 법무부 장관으로 앉으실 거고 예. 화면을 바꾸시고 자기가 그때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 소추가 될 정도의 사안이었던가라고 예. 돌이켜봤을 때 예. 그 해당 건들을 지금 정권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벌써 탄핵이 됐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야당 머릿수도 부족하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 분노한 거는 예. 딱 하나였거든요. 그냥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사과 한마디를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뭐
뭐 돌이켜봐서 생각하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데 네. 뭐 이제 버티다가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자존심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정치 성향이나 상관없이요. 예. 어떤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이명박 대통령을 돌이켜보면요. 예. 이 양반은 사업을 했던 사람만이라 그런지 예.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굽힐 때 굽히고. 광우병 예. 사태 때나 예. 여러 가지 사태 때 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국민들이 하는 걸 달래줄 줄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사과도 할 줄 알고. 그 광우병 사태 때 예.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면 예. 그런 명문장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여요, 진짜. 아, 정말로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한마디면 됐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착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순진하고. 예. 그냥 믿고 기댈 데가 없다. 내가 가족이냐 뭐가 있냐. 예. 내 가족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닌 거 다 알지 않느냐. 예. 그래서 순실히 언니를 예. 믿고 따랐다. 예. 그러다 보니 많은 일을 맡기게 되었고 예. 내가 미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정말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예. 그 사과 한마디였으면 예. 저는 탄핵까지는 절대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정서상.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네.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사실은 이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사과 한마디 예. 그게 없었다는 게 저는 분노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다른 건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럴 수도 네. 있는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께서 뭐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은 일이 뭐 아무 일도 이견까지 안 없어요. 갔을 텐데. 네. 그러면- 그랬으면 당시 여당이었던 뭐 한나라당에서도 예. 꽤 괜찮은 대선 후보들을 길러낼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군이 당한 건지 그렇죠. 어쩌다가 지금 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년처럼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예. 지금 제 느낌은 이승만 대통령 말년처럼 외부와의 세계에 접촉을 차단당한 채 예. 오직 참모들의 보고서만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양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본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뉴스 선택권도 없고요. 리모컨을 와이프한테 뺏긴 거죠. 아. 그래서 TV도 와이프가 보고 싶으면 보게 되고요. 예. 올라오는 보고서밖에 읽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되니 참모들이 적어주는 것들을 그 내용의 깊이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사람이 똑같은 대본을 읽어도요. 그 연기자들이 대본을 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기를 잘하냐 못하냐는 그 대사를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발표하거나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네. 영혼이 느껴지진 않아요. 소울이 없어요. 아.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냥 글자만 읽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뭔가 청와대가 굉장히 심각한 기류에 쌓여있지 않나. 저는 이해는 하는 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학생운동을 했습니까? 나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골수 학생운동 분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소위 말하는 X86 세대들 예. 그 세대들 입장에서 문재인은 이용하기 좋은 허수아비지 그들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싸는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휘둘리는 것 자체를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지도자로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나와서 발표한 거 보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있고 취업률이 오르고 있고 지금 이 사태를 만약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친 거죠. 아. 그건 미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 평균 임금 조사했는데 예. 전남 지역이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예. 전국에서. 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지지하잖아요. 예.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안정됐다고 우기는 놈이나 예. 가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 가장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예. 지금 대한민국 선거판이고 예. 대한민국 정치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모르겠어요. 뭐, 이제 지역 출신으로 따지면 저도 저쪽 전라도 출신이고 이 친구는 그렇죠. 고수 전라도죠. 예, 경상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그러면 동서화합이네요. 예, 박수 한번 하시죠. 한번 네. 하시고
어떤 지역적 특색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에 이렇게 몰표를 주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어요. 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전라도가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쓸데없는 경기장 이런 거나 졌지. 공항 짓고 아무 의미도 없는 적자나는 그 지역 경제가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까놓고 말하면 거기 지금 뭐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경제는 몰락일변도로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열이 받아서 김부겸 의원을 뽑은 거예요. 아. 더 이상 무조건 1번, 예. 무조건 빨간색 땅 예. 이렇게만 가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니 예. 찍은 거고 뭐 저번에 저 전라도 지역에서도 예. 한나라당 쪽에서 당선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의 싸움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예. 막연하게 내가 전라도다 내가 경상도다 이런 이유로 투표를 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저도, 뭐, 이제, 고향에 가면, 뭐, 전라도가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에요. 네, 낙후됐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서, 뭐, 군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중국이랑 좀 가까우니까, 뭐, 전라도에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평야가 좋아서 사실 실제로 예, 이런 뭐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지만 농사나 예, 이쪽으로 농사를 지을기는 뭐 좋은 땅이긴 땅이에요. 합니다만은 뭐 이게 아니 거기에 F1 경기장을 지은들 어떤 세수가 발생하고 지역 주민한테 뭐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뭐 기껏해야 뭐 저쪽에 태백처럼 뭐 카지노나 유치해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을 뭐 한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도 속상한 게 열심히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지들끼리 자기들이 한 자리를 하고 자기들이 이권 있는 공사를 하고 끝낸 거지. 예. 지역 경제나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적인 플랜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목포라든지 군산처럼 이런 항구 도시, 네. 부산처럼 개발했어야 돼요. 개발을 했으면 모르는데 어떤 사실은 동남아의 무역 허브로 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외 지역을 개발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냉정히 따지면은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냥 사실은. 돈을 그냥 허공에다 뿌리는 네.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방송 보실 일은 없겠고 네. 혹시라도 또 어떻게 들어 전달 받는다면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단체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자기가 있을 때 업적 보여주기 식으로 좀 박원순 하나로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 하나로도 지긋지긋하니까 좀 예. 다른 지역은 예. 이 서울시 같은 이런 엄청나고 어이없는 짓을 옆에서 바라보는 이런 일이 저는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그 지방의 또 인구 분산 정책도 좀 필요하니까 사실은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좀 인구도 좀 그럼요. 분산을 네. 시키고 그러니까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연구단지를 예. 지방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땅값도 예. 싸고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 경기권에 집중을 해놓으니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이 지방 쪽으로 유치하나 그런 노력 지금 얼마 전에 뭐 어떤 지역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쪽이랑 예. 해서 이제 공장을 짓고 굉장히 좋은 저는 시도라고 봐요.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이랑 지역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게 공항 짓고 뭐 철도 몇 개 놓는다고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 어차피 뭐 공항 짓고 철도 놓고 사람이 도로 안 쓰는데 깔고 뭐 하는 거는 어쩔 뭐 거야. 그냥 그 동네 지역에 뭐 그냥 개발되는 것처럼 집값 올리는 근데 뭐 예를 들어 땅값이나, 공항 예. 짓기로 했다. 근데 지역 부지가 올라요. 예. 이미 그 땅은 예. 그 지역 주민의 땅이 아니에요. 뭐 그렇죠.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이 이미 거래가 끝난 상황이고 예.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고 있질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높으신 분께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결국은 표 주는 놈 말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표 주는 놈 말 듣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유독 심해졌는데 20대 남자 청년들을 위한 예.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은 없잖아요. 없어요. 뭐 남성을 위한 정책 자체가 없죠.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50대 이상 저기 영감인들은 빼고요. 예. 그 사실 50대 진보 대학생분들은 빼고 예. 20, 3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존재하느냐라고 예. 묻는다면 없거든요. 근데 여성 정책들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20대 청년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네. 투표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예. 투표의 문제도 있는데, 예. 20대 여성들도 투표율은 낮아요. 근데 20, 30대 여성들에 대한 복지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예. 이분들은 선동이 잘 돼요. 그러니까요. 여초 카페나 맘카페 몇 군데 예. 지금 뭐 까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뭐 민주당 쪽에서 예.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좌표 찍고 국민청원 하세요. 예. 좌표 찍고 뭐 이렇게 하세요. 여기 리플 다세요. 예. 이런 식으로 선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초 카페들은 공감 예.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여초 카페 유행어가 있습니다. 나만 이래? 아. 나만 이래? 공감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 몰려서 가요. 그러면 얘들은 하나의 정치 어떤 세력화가 되는 투표력을 거죠. 그렇죠 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윗대가리에 있는 몇몇만 포섭을 한다면 예. 몇십만 표, 몇백만 표, 몇천만 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사이트들의 특징은 예. 누가 뭔가 선동을 하려고 들면 예. 네가 뭔데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선생질이야.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남성들에 대한 대변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뻔히 보이지만 안 울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다면 예. 지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투표에 대해서 저번 주에 뭐 투표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선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될 사람을 찍는다라는 의식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근데 있으니까. 네, 저는 근데 반대인 게 예. 아니 뭐 내가 찍어서 되면 예. 뭐 찍은 사람들 뺑뺑이 돌려가지고 상품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선거는 될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한테 내 한 표를 주는 거거든요. 예.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상론이에요. 저도 예. 이상론이긴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바른미래 뭐 제가 지지하는 당이 예. 저는 예전에 정의당을 지지했었고요. 예. 정의당이 계속 줄기차게 10년 넘게 투표를 해왔는데 정의당 계열에 내가 한 투표 덕분에 얘들이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예. 그래도 지지율이 5% 10%라도 나오면 예. 누군가에게 무시받지 않은 뭐 발언권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아, 정의당이 그래서 무시받지 않는 발언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 헛짓거리하고. 제가 이제 떠나는 거죠. 예, 이제 헛짓거리하고 무시 못할 있지 발언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여성 정책으로 집중이 돼요. 예. 그리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게 그 피해자 부모들이 예. 이제 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에서 예. 늦어없이 1번 타자로 민식이 엄마가 나와서 예. 그 사고 낸 사람이 과속을 했으며 아이를 300m를 뭐 80m가 100m를 끌고 갔다느니 뭐 그런 미친 개소리를 하면서 예. 여론을 호도했어요. 예. 그리고 여초 카페에서 미친 듯이 국민청을 넣었죠. 예. 그리고 그걸 핑계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마치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다 죽는 것처럼.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과속을 했다는 정황도 아닌 걸로 실제 드러났고. 나왔고 23km, 예, 속도 23km. 그러니까요. 아이를 치고 바로 멈췄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 법의 옳고 그름은 일단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친구들이 왜 힘을 얻었느냐. 자, 그 피해자 어머니들 굉장히 많이 모였죠. 아이들을 사고로 잃은 부모님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예, 예. 그 단체들이 파란색 티를 하나 입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Raising a Feminist라고 써져 있어요. 아. 페미니스트로 키워라. 페미니스트를 길러내라. 그런 의미로 써져 있거든요. 아이를 잃은 부모 집단의 모임이 페미니스트를 키워라라는 단체 티를 입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민식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민주당 관련한 일을 좀 해오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게 맞물려서 마치 민식이법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통과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나 예. 그 노란색 차량들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한 법안들이 더 저는 시급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 연결이 고리가 있던 자, 그 양반 법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러면 이제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보십시오.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줄 몰랐어요. 청원한 거 취소하고 싶어요. 청원한 거 취소하고 싶어요.
청원을 하거나 뭔가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선동만 돼요. 사실은 뭐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제 아니, 그렇게 여당, 강경으로 야당도 미친놈들이죠. 예, 야당도 사실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당장 욕을 먹으니 뭐 민식이법을 가지고 뭐 이거를 딴 걸 통과해서 민식이법이 뭐가 굉장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네. 악법에 속하는 건데.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도 민식이법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냐면,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국민과의 대담에서 1번 타자로 나온 민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시스템이 있고. 대통령 이게 무슨 제왕적 권력도 아니고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제왕적 권력을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게 지금 나라 꼴이 국민 감정으로 법이 정해지고요. 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욕먹는다고 민식이법을 취소할까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또 법을 기껏 정해놓고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친 법 하나가 통과가 된 거예요. 뭐 이 나라의 뭐 국회의원 수준을 뭐 국회의원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진짜 빈정거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병신들이 뽑아놓으니까 병신들만 뽑는 거예요. 병신들이 투표를 하러 가니 예. 누굴 뽑겠어 병신을 뽑는 거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투표권을 낮춰요? 아니 뭐 더 병신을 만들겠다고 더 병신을? 미친 소리예요. 투표도요. 시험 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사실은 제한을 해야 돼요. 투표권을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수능 보듯이 기본적인 사회 상식을 알고 투표를 해야지. 아니, 그냥 이런 말하긴 그런데요. 예. 전라도 지역에 예. 한나라등 의원이 가가지고요. 예. 기호일본 김대중으로 나오고, 예. 어디 경상도 지역에 예. 기호일본 박근혜로 나오잖아요. 예. 당선될 수도 있어요. 당선될 수도 있어요. 이름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대한민국 지금 선거판의 예. 현실이라고 저는 냉정하게 보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 얼마나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개돼지로 보고 계속 사료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그렇죠. 또 사료만 이렇게 던져주면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는 또. 주 52시간 최저시급 오는데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 뒤에 올 후폭풍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를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라요, 걔는. 네. 걔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인식을 아니요, 김정순 있었으면 여사가, 좋겠는데. 김정순 여사가 예. TV 리모컨을 쥐고 있어서 문재인 예. 대통령 TV도 못 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박근혜 뭐 맨날 TV 본다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대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이 된 겁니까? 똑같은데. 글쎄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니까. 무슨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켰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 자 모든 살인 사건은요. 예. 살인 사건이 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제일 용의자는 예. 이 사건으로 인해 예.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살인 사건이든. 그런데 노무현의 죽음에 예. 세월호 사건에 예. 자꾸 이걸 타살이니 예. 무슨 뭐 사고를 일부러 냈다니 예. 그럼 수혜자부터 조사하시라고요. 수혜자부터 까라고요. 아니 뭐 밑도 끝도 지금 손발이 덜덜 떨릴 거예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노무현 대통령 타살이다. 뭐 세월호 일부러 침몰시켰다 할 때마다 살 떨리는 건 민주당 쪽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봐셨던 그분께서 또 고맙다고도 은연중에 얘들아 말씀을 고맙다. 하셨으니까 뭐 가장 큰 용의자를 제가 제일 소모하거든요. 시체파리들. 사람이 죽었으면 예.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만 해야지 그 죽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정치 집단이든 어떤 종교 집단이든 간에요. 그랬을 때 저는 세월호 사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좀 울면서 봤어요. 정말로 울면서 세월호 보냈던 사람인데 그걸 이용하는 꼬라지를 보고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유가족 나눈 거 보세요. 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아니 유가족에 고등학생 유가족이 어디 있고 일반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연예인입니까? 일반인 나누게? 하여간에 뭐 우리나라 현실을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아직도 뭐 지지율이 이렇게 꿋꿋하다는 건 좀 수준이 문제가 있고 사실은 뭐 그래요. 뭐 내년에 총선을 치러봐야겠지만 뭐 여당이 못하니까 야당을 꼭 찍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제 단독 방송으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회 발전을 저해시키는 공약이나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빼고 아무나 투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투표로 상관은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살다가 나라 작살나는 거 보고 싶으시면 뭐 계속 지지율만큼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거짓이라 하더라도요. 예. 적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을 찍어야지. 나는 무조건 1번이야, 나는 무조건 2번이야 라는 의식은 예. 제발 좀 저는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공약도 신경 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말로 뭐 저번 지자체 선거 때 나와서 나 문재인이랑 친해요라는 게 공약이었던 여러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으로. 제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걸 보고 솔직하게.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이제 한 자리씩 하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다 또 똑같은 작전 펼치는 거예요. 총선 때 나온다고 하는데 미친 거 진짜. 아니 대통령이 친한 게 뭐 벼슬입니까? 친해서 뭐요? 뭐 저도 친합니다.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하여간에 나머지 또 얘기들은 얘기들은 또 3부 방송에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